용인의 66번째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안이 가장 중대해 보일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내용 포함해서 다양한 내용들,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이분과 함께하죠.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국내 발생 나흘 만에 생기긴 했는데 해외가 이제 3명이고 경기가 1명입니다. 이제 경기 1명에 대한 어떤 걱정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우선 우리가 연휴 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어려워지고 개인 방역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더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환자분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됐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용한 전파와 관련되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공놀이를 한다고 생각해서 이쪽에 골키퍼, 공을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쭉 세워놨는데 계속 우리가 공을 찾지만 공을 잘 막는 사람은 공을 먹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약한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은 그쪽으로는 골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코로나19의 무증상이나 또는 경증 감염 집단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그분이 거기서 감염된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연휴 동안에 보니까 동선 등을 보니까 그 체력적으로 많이 무리되는 상황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개인 면역이 떨어져서 설사와 발열이 나타났다. 즉, 이 코로나19라는 거는 어떤 한 틈이 생기면은 동일 집단에서도 면역이 약한 사람부터 시작이 되고 그 시작된 곳에부터 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걱정되는 거는 이분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후에 접촉해서 2차, 3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놓친다고 하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19 31번째 환자분이 확진되기 바로 이틀 전까지는 확진자가 0명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한 명이 발생하더라도 이 감염이 어디서 됐는지 경로를 잘 파악해서 물론 통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면 참 다행이긴 한데 이게 깜깜이 감염이라면 그거 참 위험하다라는 말씀이신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동선 얘기를 해주셔서요. 실제로 이 환자의 경우에는 동선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CG로 준비를 해봤는데 좀 보여주시죠. 네, 용인시에서 지금 한 달 만에 이제 발생한 환자인데 6일간의 연휴 기간 동안 5일이나 외출을 했고요. 이태원 클럽도 방문을 했습니다. 한 3곳 정도 방문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20대 환자이기 때문에 젊은 층, 비교적 활동 범위도 굉장히 넓고 접촉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뭐 접촉자가 최대 수천 명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우리가 코로나19의 2월 중순에 우리가 속수무책이었죠. 그 이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성격을 모르고 마스크의 착용이라든지 집단으로 있는 것을 피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종교 행사 이후에 대구 경북 지역으로 퍼지면서 됐는데 다행인 것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고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방역이라고 하는 개인 방역의 규칙을 아직도 대다수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막 모든 접촉자들이 확산되거나 그럴 거는 아니라고 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게 모두가 다 튼튼히 지키고 있을 때는 안 무너지는데 아까는 제가 이제 축구에 관련해서 골키퍼 얘기를 했지만 댐이 있는데 댐에 작은 흠이 있으면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바로 흠이 바로 저겁니다. 작은 균열. 연휴 기간 동안에 개인 방역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면역이 약한 분들을 통해서 2차, 3차로 전염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클럽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사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에도 유흥업소에서 벌어지는 일들,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방문하는 클럽이나 이런 곳에서 아무래도 너무 밀접하게 어떤 커뮤니케이션들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장에서 얼마나 이제 잘 어떤 조사를 미리미리 좀 인적 사항을 기록해 놓고 방역에 힘써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 클럽만 놓고 봐도 오갔던 사람들의 수가 약 1000명 단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게 제일 많이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주목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아마 뭐 폐사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예. 이유가 보통 우리가 노래방이라든지 예. 유흥시설 들어가기 전에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체온을 재고 예. 이름을 적고 연락처를 다 쓰게끔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한 방역 지침 하에서 제한적으로 영업이 진행됐던 시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 속 방역을 바뀐 게 5월 6일자로 바뀌었으니까 예. 그 전에 그런 유흥업소들은 그 원칙을 다 지켰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만약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은 예, 예. 행정명령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우리가 유흥업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정말 즐거움을 표출하기 위해서 가는데 예. 자기 이름과 연락처를 사실대로 적었냐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 연결고리를 갖다가 다 찾지 못하고 예. 또 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달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서울시에 한 유흥업소가 있었죠. 대형 유흥업소. 예, 예. 한 연예인분이 방문해서 확진됐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연결고리를 다 찾지 못했지만 다행히 확산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그때 우리 방역 당국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동선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개인정보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예. 그걸 통해서 스스로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시라고 하는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다 찾아서 전화해서 오시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불필요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예. 내가 밀접한 접촉이었고 같은 시간에 있었다고 하면은 예전에 우리가 콜센터에 계셨던 분들도 자발적으로 또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일찍 찾았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끄는 것처럼 일단은 지금 확진되고 하루 이틀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건소에 상담 전화를 하시고 그리고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해서 빠르게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 그 클럽을 함께 방문했던 친구 역시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역시나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그 밀접 접촉으로 인한 2차 감염이 이제 확인된 건데요. 이게 오전 제가 이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선 제발 같이 다녔던 친구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 네, 사실 저는 솔직히 클럽이라는 데를 가본 적은 없는데 예. 예전에 이제 나이트 클럽이라고 하는 큰 업소, 예, 그걸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 옆에 예, 예, 분하고 예. 얘기를 하려면 예. 귀에다 대고 크게 엄청 고함을 가깝다. 쳐야 예. 되고 예, 예. 고함을 치다 보면 비말이 발생을 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가 밀집된 곳에서 소통을 위해서 하다 보면은 비말이 발생할 수 없고 비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밀접 접촉자에서 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을 보이지 않더라도 본인이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거기서 정보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빠르게 검사를 해서 연결을 끊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동선이 공개된 상황이니까 내가 혹시라도 여기에 잠깐이라도 갔던 기억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침 그대로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한두 명 정도 수준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또 번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가장 걱정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짚어봤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학생들이 학년에 따라서 차례차례 이제 학교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교육부가 뭐 이제 여러 그 방역 방법들이나 이런 지침들이 있는데 그걸 학교 재량에 맡긴 측면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걱정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걱정된다고 이미 좀 일찍 밝힌 바가 있는데 이게 통일돼 가지고 뭔가 지금 당장은 내려지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예. 또 지금 뭐 대면 강의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방역을 같이 만들고 있는데요. 예. 사실 누가 책임질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선뜻 얘기를 못 하는 거죠. 하지만 정부에서의 이런 우리가 등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할 뿐만 아니라 예. 의학의 전문가로 봤을 때 지금 시점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사회로 복귀하는 신호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것이 학교 등교가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생활병이 무너지는 길이라고 할 수도 그런 말씀도 하시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30명 미만의 학급인 경우에는 이것이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를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아주 덥진 않으니까 창문을 완전히 열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그리고 수업 시간을 일부 단축해서 쉬는 시간마다 개인 방역을 할 수 있다면
일단 거의 성인에 준하는 고3부터 진행을 하면서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 세부 지침을 만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단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30명 이상 학급이 아직도 2만여 학교에서 그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30명 이상 학급이에요. 예. 그런 과밀한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이 지침이 내려가야 예.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보건교사가 부족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 지침에 대해서도 충분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마스크와 손 씻기 그리고 시간대별로 환기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이 사실 학교에 이미 가기 전에 학원이나 또는 우리가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들이 있는 곳에 이미 많이 몰려 있습니다. 예. 마스크도 안 쓰고 예.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랜 시간 같이 있을 때 집단 발병 가능성이 있는 것 있지만 창문을 열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쉬는 시간마다 개인막 손 씻기 또는 책상 닦기들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어갈 건지 계속 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에어컨 사용 여부입니다. 뭐 교실에서 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어도 되는 건지 환기를 얼마 정도 시켜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데 일단 당국에서는 교실 창문의 3분의 1 정도를 연 상태에서 에어컨을 틀도록 하는 조건으로 가닥을 잡곤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몇 해 전에죠. 명동 등에 있는 업소에서 예. 에어컨을 틀고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안 된다. 예. 행정지도를 그렇죠. 하겠다. 그래서 전기를 아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에어컨을 튼 상태에서 문을 열면은 이 냉방의 효과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일반 학교의 그런 교실별로인 것이 아니라 이런 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큰 냉동 탱크가 위에 있고 예. 전체 공조라고 하는 시스템을 하게 되죠.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게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분이 어떠한 일정한 층에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이 건물 전체 공조를 돌린다고 하면은 예. 이론상으로는 바이러스가 그 건물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로서의 예. 에어컨 사용에 대한 자제를 설명드렸던 건데 예. 그렇지만 각 교실 같은 경우는 이게 따로따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에어컨을 틀고 교실을 비운 상태로 하고 수업이 진행할 때는 에어컨을 좀 줄이고 창문을 열어서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킨다 하면은 이것이 냉방의 효과와 그리고 마치 야외에서 수업하는 최근에 어떤 시험 보는데 야외에서 시험 보는 그런 것도 예, 있지 예, 않았습니까? 예. 해서 이 비말이 확산되거나 또는 이 폐쇄된 공간에서 대류가 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 비말이 전염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결론은 에어컨을 틀기 전까지는 자연 환기로 진행하는 게 좋고요. 예. 에어컨을 트는 경우에는 아마 올해는 이런 절전보다는 건강이나 박용이 더 되기 때문에 예. 창문을 뭐 똑같이 뭐 20cm 열어라, 30cm 열어라 그런 지침보다는 예. 유연하게 맞바람이 칠 수 있고 이 냉기가 밖으로 빠져나서 우리가 양압 환기라고 하죠. 우리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서 예. 밖에 거 못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방역 효과는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예. 이게 워낙에 갑론을박이 센 주제 중에 하나가 되어버려서, 그러니까 그 질병관리본부의 주문사항은 수시로 환기했을 때 에어컨이 사용은 가능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3분의 1의 창문을 열고, 그러니까 가정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60cm 크기 창문이 10개 있다. 근데 10개 모두 20cm 가량 열고 에어컨을 킨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좀 고육지책 아니냐라는 뭐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공기 순환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좀 의문점은 아직 그래도 좀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그 어떤 이 방면에서 과학을 다 여기서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만 실효성은 있다고 결론적으로 좀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실외기와 실내기가 분리되어 있는 이런 냉방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 그렇지만 창문형이라고 그래서 예. 그게 하나 일체형으로 된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일체형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외기가 직접 들어가서 냉기를 만들어 나가고요. 실외기 같은 경우는 밖에 있고 우리가 보통 집 안에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밖에 있는 공기를 끌어들여서 그걸 응축시켜서 냉각시킨 다음에 순환을 하는데 예. 이것에서 만약에 폐쇄를 시켜놓으면 폐쇄된 상태로만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틈이라도 놓게 되면은 예. 공기의 흐름이 이제 밖에 나가서 냉각의 효과는 떨어지지만 설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실내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의 비말은
자연스럽게 환기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 다량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이론적 효과는 됩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 교육 당국에서 이렇게 학부모님들께서 워낙 우려를 많이 하고 계셔서 예.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세부 방역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좀 보다 실효성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뭐 고3, 중3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사 일정 때문에 좀 개학을 앞당겼다곤 해도 이 초등학교 저학년, 뭐 유치원생들의 등교와 관련해서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들의 경우는 등교를 좀 늦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청원에 지금 4만 명 가까이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어린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는 것도 쉽지 않고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로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전문가도 전문가지만 초등학교에 등교를 해야 되는 학부모입니다. 저도 네, 학부모인데요. 실제로 이 부분은 어떤 의학적 측면보다는 사회학적 측면이 발현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 입시가 있는 곳은 고3, 12학년 등 그런 현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근데 뉴질랜드나 호주나 영국처럼 이런 돌보미 서비스에 관련돼서 만약에 부모님 중에 한 명이 집에 있어야 돼서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저학년 같은 경우는 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는 바에는 사회를 돌리기 위해서 또는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의료진이 있는 가정이라고 하면은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의학적 측면이 아니라 사회학적 측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부의 의견을 찬성하는 것이 예. 고3부터 진행을 하고 예. 그다음에 사회적 복귀를 위해서는 저학년과 유치원이 등원을 해야 예. 부모님들이 사회활동을 들어갈 수 있는 신호가 됩니다. 이거는 의학적인 측면은 별개. 왜냐하면 예. 예.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학생이 예. 마스크를 5분 이상 쓴다?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가정에 돌봄을 하고 계시는 그 부모님들이 사회활동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학적으로 볼 때는 예, 예, 예. 네, 물론 고학년부터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거는 사회학적 결정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 정도로만 하고, 이게 그 아까 에어컨 얘기할 때 동시에 짚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요. 그 에어컨 이게 뭐 일종의 딜레마라는 이제 보도도 있어서 이제 에어컨 딜레마라고 좀 표현을 하면 그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도 그렇고 사실 이제 날씨 더워지기 시작하면 모든 어떤 이런 실내 공간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딜레마를 겪을 것 같아요.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뭐 어떤 통일된 매뉴얼이랄까요? 학교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공간이 다 동일한 매뉴얼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 또한 좀 의문인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우선 일단 에어컨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예, 예. 중국에서 한 보고가 있었죠. 식당에서 에어컨을 틀었고 감염이 됐는데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창문이 없다. 최근에 지어지는 모든 건물들을 보시면 일체형인 경우가 많죠. 뭐 예. 미학적인 측면이나 건축학적 측면으로 예. 예전에는 이제 창문이 있어서 환기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다중이용 시설인 경우에는 환기가 사실 자연 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최근에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황사라든지를 생각해서 일체형으로 돼 있는 건물이 많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중이용 시설을 방문을 자제했었는데요. 예. 싱가포르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습하고 더운 나라인데도 환자가 많이 발생했던 거는 예, 예. 노동자분들이 계시는 집단 시설 그리고 싱가포르를 하나의 우리가 에어돔이라고 하거든요. 예. 에어컨으로 돼 있는 시설에서 전파가 됐기 때문에 정말 딜레마가 되죠. 하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건 뭐냐면 답답하겠지만 에어돔, 즉 하나의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틀었을 때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스크 착용은 밀집되거나 또는 공기순환이 되지 않는 그런 곳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 에어컨 시설로 들어가시는 것이 유일한 지금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예. 에어컨을 키더라도 마스크는 꼭 써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저희가 국제 소식 넘어가기 전에 이 사안 하나만 좀 소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연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질병관리본부가 이렇게 청으로 이제 승격이 되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집니까? 우선은 인사권이 중요합니다. 우리 의료 전문가분들 그리고 저희가 존경하는 우리 후배분들이 많이 일하고 계신데요. 항상 하셨던 말씀들이 그거예요. 2년, 3년만 있으면 보직이 변경됩니다. 어디 담당하고 있던 의료진이 어디로 가고. 하지만 이번에 청으로 되면은
보건복지부와 인사권이 완전히 분리가 되겠죠. 예. 즉 보건복지부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전문성을 가지는 분들이 한 자리에서 5년 또는 10년 동안 쭉 일하면서 독립된 자리에서 본인의 전문성을 살리고 예. 일관적인 우리가 정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런 전문 행정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됩니다. 예, 예. 네. 사실 이게 국립보건원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됐고 2015년 메릿을 통해서 차관급 부서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권 그다음에 정책의 지속성에서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예. 환영하는 바입니다. 예,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는 얘기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저희가 짚어봤고요. 국제 소식 저희가 좀 차례차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책임론 여전히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우한 연구소 그리고 더 이제 이걸 뭐 점입가경이라는 표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그러니까 미국 국내에서도 서로 이제 메시지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내적으로는 우리 컨트롤 타워가 동일한 메시지를 내는 것과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이 논란, 이 어떤 하나 질병을 두고 컨트롤 타워 내부에서 논란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불거지는 것 같고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 영화가 현실을 반영하고 또 어떨 때는 또 현실이 또 영화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개봉했던 창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예, 예. 아주 좀비 영화 맞습니다. 미남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그 영화를 보면은 어떤 예. 왕권에 관련돼서 예. 이런 질병에 관련된 암투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게 지금 미국의 모습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곧 선거를 앞두고 있는 당과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이런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대한민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전문가 집단이 있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따라서 정책이 반영이 되고 정책이 반영된 것이 실무진에 전달되는 물론 완전히 다 매끄러웠던 건 아니었지만 예.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하나의 목소리가 나고 예. 그리고 하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는 과정으로 해서 K-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모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사실 어제 그 미국의 대표 채널 CNN을 통해서 애드류 파우치 박사가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예. 이 바이러스가 연구를 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것이 특정한 다른 포유류에서 변이를 일으켜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이미 객관적인 자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어떤 특정한 연구소에서 유전자 조작으로 만드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산균 같은 것도 예. 우리가 DNA 조작을 통해서 더 안전하고 기능성을 만드는 경우에는 예. 그 꼬리표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 발생으로 우리가 인간에게 퍼져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되니까 예. 결국 컨트롤 타워라는 것이 전문가 집단의 말을 듣고 예. 하나의 목소리를 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예. 현실이 영화 같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미국 상황은 연일 그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국민들이 그 어떤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해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텐데 뭐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이 좀 저희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내부적으로 손발이 맞지 않는 미국의 모습 짚어봤고요. 유 교수님도 오래 기다리셨는데 지금 영국 상황을 같이 들어보셨습니다. 10일에 이제 이 봉쇄 완화 조치를 어떻게 결정 지을지 우리가 기다려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완화 조치는 유럽 국가마다 보면 이미 뭐 완화를 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요. 이런 게 좀 섣부르지 않은가라는 지적들이 여러 번 나왔어서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계세요? 우선 이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저도 뭐 계속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유럽은 각각의 나라처럼 보이지만 유럽연합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예. 미국이 미 합중국이잖아요. 예. 즉 여러 가지 주가 하나의 국가를 띠고 있는데 유럽도 이제 그런 형태로 간 것이죠. 각 국가, 즉 미국으로 치면 주가 봉쇄를 한 거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변환되고 예. 하나의 통화를 사용하는 그런 국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걸 락다운이라는 것을 지속되게 하면은 결국은 경제 붕괴, 예. 즉 질병으로 인한 그런 사망자보다도 이런 경제 붕괴로 인한 이런 실제로 경제적 인적 피해가 올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여는 거죠. 보통 우리가
굶어 죽느냐, 예. 아니면 병에 걸려 죽느냐 이런 극단적인 예례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사실 영국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 국가들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예. 위기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부분이 공공의료 부분에 대한 부분이 투자가 떨어지고 예. 사실 치명률이 높아서 지금 영국이 걱정되는데 영국뿐만 아니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예, 예, 그런 예. 나라들이 우리가 볼 때 선진국이다. 예. 또 선진 공여국이다. 보통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라고 하고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되냐면 바이러스와 같은 질환은 가난한 나라에서만 유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 한국 같은 경우는 사스와 메르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방접종을 받았죠. 국가의 방역 시스템이.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오랜 기간 동안 평화로웠고 갑자기 환자가 몰렸을 때 환자를 잘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전달 체계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거죠. 영국을 이제 대표로 하면 유학을 했거나 또 교민분들이 예. 한국에 들어와서 진료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 뭐라고? 기침을 하고 예. 열이 나고 가래가 나오면 의사가 아닌 나도 이게 폐렴이 확실한데 네. 엑스레이를 찍으려면 일주일 뒤에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약이 다 찼으니까. 아. 어떻게 보면 이게 공공의료의 허와 실인데요. 예, 예. 그래서 그러려니 나는 한국 들어와서 치료를 하겠다. 아. 분명히 황달이 와서 예. 간호하고 슬기에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돼서 복부 초음파를 해야 되는데 예. 복부 초음파 예약이 6개월 뒤에 오라고 하면 어. 그러면 모든 병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급속도로 퍼지는 질병에 대해서 국가적 의료 상황이 적절히 대처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대구 경북 지역에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 예. 의료진들과 대구 경북의 도민분들의 그런 이해, 정부의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위기를 극복했지만 영국과 같은 나라는 아직도 그냥 그 상태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 갑작스럽게 의료진을 갖다가 키우거나 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국가 재난을 위해서 비축해두는 상황인데 예.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의 공공의료에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안타까운 측면이 큰 것 같아요. 초기 대응도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게다가 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권고로 남아.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마스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무화할 수 없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국민들 의식은 마스크에 대해서 좀 반드시 써야 한다는 인식, 좀 그런 것보다는 불편하다라는 인식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베트남 상황을 알아보고 왔습니다. 유 교수께서도 같이 이제 들어주셨는데요. 베트남에는 뭐 이제 21일째 신규 확진자가 없다고 하니까요. 성공 요인을 또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세요? 우선은 제가 이 일이 터지기 전에 베트남에 1년에 한 5번에서 6번 정도 출장을 다니는 편이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베트남에 지난 8년간 제가 다녀보니까 예,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고요. 예, 또 예전에는 이동이 많지 않았는데 예. 국내선 예약하기 어려울 정도 베트남 내에서 예, 많은 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역에 성공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국가 제도와 국민 간의 소통에 그리고 대한민국 등의 방역을 성공한 나라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바르게 따와서 바로 정책을 묻혀 나갔기 때문에 성공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예. 일단 공공의료 부분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예. 갑자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명률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도시 간 또 이동 간의 락다운을 걸고 예, 그리고 그것이 이 체제가 국가에서 어떤 메시지가 왔을 때 사회적으로 메시지 전달이 비교적 용이하고 잘 돼 있는 그런 조직체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목소리에서 하나의 방역 문제로 진행이 됐고 예. 또 이건 약간 여담이긴 한데요. 예, 예. 마스크라든지 이런 방역복을 만드는 나라가 예. 대부분 베트남하고 중국에서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어. 아까 유럽의 얘기처럼 예, 예. 주로 수입하던 국가들은 오히려 이게 봉쇄가 되면서 없었지만 예.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처럼 제조업이 탄탄한 국가에서는 예. 오히려 개인 방역을 하기가 더 쉬웠다라고도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오늘 짚어봤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교수와 함께 이 시간 저희가 짚어봤고요.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